옛날 옛적 마을에서 제일 가는 최대감 댁에 순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순수하고 해맑은지 순이가 웃으면 세상이 맑아지는 것 같았지요. 일은 또 어찌나 야무지게 하는지 종종 머슴들이 하는 밭일도 도왔답니다. 이날도 머슴 하나가 다른 일을 보느라 순이가 작은 밭 하나를 맡게 되었지요. 열심히 밭을 메고 있는데 이게 웬걸. 갑작스레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다 젖어버렸네. 피할 틈도 없이 옷이 흠뻑 젖어버리니 바람이 휙 불 때마다 몸이 오들오들 떨리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옷을 벗고 있는 게 나았지요. 아무도 없으니 괜찮겠지? 올 사람도 없겠다. 옷도 말려야 하니 순이는 나무 밑에 옷을 펼쳐두고 홀딱 벗은 채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소나기였을까요? 잠시 후 비는 그쳤습니다. 여전히 순이는 밭을 메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순이야, 나왔어. 원래 이 밭을 메야 했던 머슴 기철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철이는 이를 다 본 건지 후다닥 달려오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갑자기 순이를 보고 눈이 땡그레져선 다시 뒤를 돌아 뛰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저러지? 기껏 와서는 밭도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가버리다니요. 순이는 저를 놀리는 건가 싶었지만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휴, 슬슬 해가 지려하니 집에 가야겠구나. 시간이 흐르고 집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짐을 챙기는 그 순간 순이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제 옷이 왜 저기 펼쳐져 있는 것일까요? 순이는 제가 알몸인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말았습니다. 우유, 이 바보 같은. 아, 이제 기철이를 어찌 봐야 할까요? 기철이가 제 몸을 보고 놀란 것이 분명했습니다. 속옷까지 모두 벗고 있었는데 이걸 왜 몰랐을까요? 순이는 창피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헌데 그러면서도 가슴이 설레는 것 아니겠습니까? 훤칠한 기철이가 제 몸을 보다니요. 순이는 희한한 감정을 안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 시각 기철이도 아주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순이의 봉긋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가 떠올라 아주 괴로울 지경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터라 아랫도리까지 벌떡 서버리니 미치고 팔짝 뛰는 것이었지요. 다음 날 피하고 싶은 건 왜 이리 빨리 다가올까요? 하필이면 또 함께 밭을 메게 됐습니다. 어젯밤 가까스로 잠재웠는데 다시 마주치다니요. 아, 도저히 일을 못하겠습니다. 기철이는 순이에게 터벅터벅 다가가 입을 맞추고 말았지요. 그러자 순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감고 입을 벌리는데 뜨거운 입김이 훅 들어오자 물건이 발딱 서는 것이었습니다. 꽉 껴안은 채로 기철이의 것이 커져버리니 순이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물건이 제 배에 닿으니 그 아래가 확 뜨거워지는 것이었지요. 기철이는 단단해진 물건을 꺼내 축축해진 구멍에 쑥 밀어넣었습니다. 밭에는 순이의 자지러지는 비명이 울려 퍼졌지요. 그렇게 노을이 지도록 기철이의 단단한 물건은 순이의 깊은 곳을 헤집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로가 첫 경험이었던 기철이와 순이는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나가는 척 밭에서 만나 뜨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장에 나가 맛있는 음식들을 사 먹기도 했지요. 몰래 서로의 방에 들어가 사랑을 속삭이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기철이와 순이가 깊은 사랑에 빠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일인지 최대감은 순이를 보며 심통이 잔뜩 났지요. 도대체 누가 건든 거야? 어린 여자면 껌뻑 죽던 최대감은 순이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이전에 순수하고 맑은 느낌이 아니었지요. 사내의 손길을 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첫 경험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도대체 누가 건드렸단 말입니까? 몹쓸 놈, 내 누군지 확인을 해야겠구나. 최대감은 장을 보러 나서는 순이의 뒤를 몰래 쫓았습니다. 그 재수 없는 사내를 아주 혼내줄 작정이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순이는 장에 가다 어느 좁고 한적한 길로 빠졌습니다.
그러더니 웬 버려진 초막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옳다구나. 순이를 망친 녀석이 저 안에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 역시 벌써부터 두 남녀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대감은 초막 앞에 몸을 숙이고 열린 문틈 사이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지요. 헌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사내는 제 집 머슴 기철이 아니겠습니까? 기철이가 신음을 내뱉으며 순이 위에서 몸을 흔들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 순간 밑에 깔린 순이가 보였습니다. 아니, 얼굴은 순수한 소녀 같은 녀석이 저리 풍만한 것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동시에 순이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게 또 어찌나 야릇한지 온몸이 달아오르고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대감은 기철이가 순이의 위로 풀썩 쓰러질 때까지 한참을 지켜보다 후다닥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이후 최대감은 순이 생각에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풍만한 것을 흔들며 허리를 움직이는 것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었지요. 기생집도 가보고 다른 처녀들도 품에 안아보았지만 순이가 더 고플 뿐이었습니다. 기철이를 혼내줘야 하는 것도 잊은 채 순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꽉 채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심하던 최대감은 순이를 찾아갔습니다. 순이야, 너는 이제부터 집안일 말고 내 옆에서 수발을 들거라. 네, 대감님. 순이는 의아했지만 대감님 말에 토를 달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닷새가 흘렀습니다. 순이는 최대감 옆에 하루 종일 붙어 있느라 기철이가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지요. 이 눈치 없는 최대감이 매일 저녁마다 술상을 차려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날은 또 술을 마셔본 적도 없는데 같이 마시자는 것이었지요. 순이는 차마 거절할 수 없어 한 잔 털어 넣었습니다. 아니, 술이 이리 독한 것이었군요. 헌데 또 기분은 왜 이리 좋아지는 것일까요? 순이는 넙죽넙죽 최대감이 주는 술을 받아 먹었답니다. 아, 금방 술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세상이 핑핑 돌더니 어라? 최대감이 기철이로 보이는 것이었지요. 순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최대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기철아, 내 얼마나 너를 보고 싶었는지 알아? 저를 기철이로 불렀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최대감은 옳다구나 하며 순이의 옷을 벗겼지요. 아, 드디어 순이의 풍만한 것을 마주했습니다. 얼굴을 파묻으니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았지요. 둘은 아주 격정적으로 밤새 뜨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날 이후 최대감은 순이에게 매일같이 술을 먹였습니다. 취하기만 하면 저를 기철이로 알고 계속 덤벼대니 매일같이 순이를 맛볼 수 있었지요. 최대감은 그 어떤 처녀들보다도 굴곡진 순이의 몸이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날 순이는 여느 날처럼 최대감과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헌데 자주 먹으니 주량이 늘은 것일까요? 한 병을 다 비웠는데도 정신이 아주 말짱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대감이 저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더니 갑자기 입을 맞춰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묻고 싶었지만 입이 그의 입술로 막혀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웠지요. 아, 이번엔 최대감의 물건이 몸속으로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비참함에 눈을 질끈 감아버렸지요. 최대감은 신이 나서는 몸을 흔들어댔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 눈물이 쏟아져야 할 상황에 짜릿하고 황홀한 느낌이 드는 것일까요? 최대감의 물건은 기철이의 생각이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황홀하고 또 황홀했지요. 그렇게 순이는 밤새 최대감의 품에 안겨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맨정신의 최대감을 경험해버린 순이는 이전에 순수했던 순이가 아니었습니다. 색의 눈을 떠버려 기철이는 무시한 채 오직 최대감의 품만 찾기 시작했지요. 매일같이 최대감과 뜨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한편 기철이는 언젠가부터 순이가 최대감 방에서 오래 머무니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 음흉한 최대감이 혹시 우리 순수한 순이를 범하는 건 아닐까 싶었지요. 순이를 만날 틈도 주지 않으니 이러면 안 되지만 몰래 최대감 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저녁 기철이는 살금살금 최대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안에서는 사랑하는 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떨리는 마음으로 창호지에 몰래 구멍을 뚫어 안을 들여다보니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최대감이 순이를 덮치려는 것이었지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맺히도록 주먹을 꽉 쥐었지요. 그동안 순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 음란한 최대감을 어찌 벌을 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어라, 이게 웬일입니까? 왜 순이가 웃고 있는 것일까요? 반항은커녕 오히려 최대감을 꽉 껴안더니 위에 올라타기까지 하는 것이었지요. 순이는 즐기고 있었습니다. 힘든 머슴 생활에 힘이 되어주던 순이가, 그 맑고 순수했던 순이가 최대감 위에서 활짝 웃으며 몸을 흔드는 걸 보니 믿기지가 않았지요. 너무 놀라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것이냐? 마님? 기철이는 갑작스러운 마님의 등장에 깜짝 놀라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소란스러웠는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 안에서는 최대감의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지요. 밖에 누구인가? 이런. 마님은 급히 기철이를 끌고 제 방으로 달렸습니다. 가까스로 최대감의 눈은 피할 수 있었지요. 기철이는 마님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대감님의 방을 훔쳐보다니요. 이건 얻어맞고 쫓겨날 짓이 분명했지요. 마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님이 잔뜩 화가 나셨나 봅니다. 그간 있었던 일을 죄다 읊었는데도 당최 아무 말도 없으신 것이었지요. 슬며시 고개를 들어보니 어라, 마님이 울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셨지요. 내 나이가 30을 넘기고서부터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시더구나. 오직 젊은 처녀들만 찾으셨지. 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목이 메일 정도로 서럽고 매일이 지옥 같더구나. 가슴을 퍽퍽 치며 어찌나 서럽게 우시는지 기철이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조심스레 마님을 품에 안고 토닥였지요. 마님은 그동안 많이 지쳤는지 한참을 울다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온 기철이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최대감 위에서 흥분해 있던 순이가 자꾸만 떠오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미운 것이었지요. 얼마 전부터 저를 마주칠 때마다 가봐야 한다며 피하더니 최대감과 놀아나서 그런 것이었다니요. 제가 알던 순이는 사라진 게 분명했습니다. 또 마님의 속사정도 알아버렸으니 왠지 기분이 묘했습니다. 가까운 사이가 된 것만 같고 계속 위로해주고 싶었지요.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진다 했을까요? 그날 밤 기철이의 마음 한편에는 저도 모르게 마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은 일찍부터 기철이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래, 어제는 참 고마웠구나. 헌데 그 일은 우리 둘만 알았으면 한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날 밤 저를 안아주던 기철이의 따뜻한 품이 확 생각나면서 마님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얼마나 오랜만에 안겨본 사내의 품이었던가요. 떨리는 손으로 저를 토닥여준 기철이가 사내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이 설레하던 그 시각, 기철이도 아주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전날 밤 마님을 껴안았던 게 생각이 나면서 괜히 가슴이 쿵쾅대는 것이었지요. 그때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님이 볼이 발그레해지니 기철이는 가까이 다가가 마님의 얼굴을 쓰다듬었지요. 마님의 속눈썹은 파르르 떨렸고
기철이는 입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점점 격해지는 입맞춤에 기철이는 마님을 눕히고 위에 올라탔지요. 물건은 아까부터 단단해졌답니다. 아, 마님과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 저도 순이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많은 생각이 났지만 기철이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단단해진 물건을 꺼내 마님의 깊은 곳에 쑥 밀어넣었지요. 마님의 입에서는 자지러지는 소리가 터져나왔고 그렇게 둘은 아침부터 방안을 뜨겁게 달구었답니다. 그날 이후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같은 처지인데다 심성도 고운 것이 참 많이 닮아 있었지요. 둘이 힘을 합쳐 최대감과 순이에게 복수할까도 싶었지만 둘은 그런 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생전 착하게 살아온 터라 어찌 복수를 해야 하는지도 몰랐지요. 그저 우리가 그들보다 더 행복하게 지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서로에게 집중할 뿐이었답니다. 순이와 최대감은 있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려 노력했지요.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기철이와 마님은 어느덧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었지요. 마님은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아주 맑게 웃었으며 기철이는 그런 마님을 사랑스러워하니 둘의 매일은 무척 행복했지요. 순이와 최대감도 그들 나름대로 맘껏 색을 즐기고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집이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최대감이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몸져 눕고만 것이었지요.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했던가요. 순이의 색욕이 미쳐 날뛰는 바람에 최대감을 하루 왼종일 올라탔는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최대감의 몸이 이를 받아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진이 다 빠져 건강이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었지요. 살은 쏙 빠지고 남의 도움 없이는 몸을 일으키지도 못했습니다. 순이는 최대감이 힘을 쓰지 못하자 바로 다른 사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간 못했더니 아까부터 아래가 흠뻑 젖었는데 이걸 어찌하지? 양심도 없지. 순이는 기철이를 찾아갔습니다. 기철아, 나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저 늙은이한테 범해진 게 계속 떠올라서 너무 치욕스럽곤 죽고만 싶은 거 있지. 순이는 기철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최대감이 저를 범했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지요. 기철이는 한참을 바라보다 순이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설마 순이가 막상 다가오니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그때였습니다. 기철이가 눈을 질끈 감더니 순이의 뺨을 세게 쳐버리는 것이었지요. 넌 끝까지 나를 속이려 드는구나. 다신 찾아오지 말아라. 기철이는 얼어붙은 순이를 뒤로 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너무나도 망가져버린 순이를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뺨을 세게 쳤으니 그 충격으로 정신을 차리기 바랐지요. 허나 순이는 이미 세게 미쳐버렸습니다. 뺨을 맞아도 그대로였지요. 집안에 있는 모든 머슴들을 찾아갔지만 이미 최대감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게 집안에 퍼진 상태였기에 머슴들은 혹시 쫓겨날까 싶어 순이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순이는 안달이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몸져 누운 최대감이라도 찾아가 물건을 쥐고 흔드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물건은 단단해질 생각을 하지 못했지요. 이걸 어찌한답니까? 답답해진 순이는 소리를 빽 지르더니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옆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지요. 계시나요? 어라, 너는 최대감 댁 순이 아니더냐? 순이가 들어간 옆집은 그간 최대감의 수발을 들면서 자주 보았던 최대감의 벗, 정씨의 집이었습니다. 멀리 가지도 못하겠거니와 마주칠 때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던 게 기억나 정씨를 찾아간 것이었지요. 순이는 왜 왔냐고 묻는 정씨를 방으로 끌고 가 옷을 훌러덩 벗었습니다. 정씨는 한번 맛보고 싶었던 순이가 제 스스로 옷을 벗어대니 옳다구나 하고 바지를 내렸지요. 마침 부인도 장을 보러 나갔으니 금방 끝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순이와 정씨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어찌나 황홀한지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고 아래에서는 물이 쏟아져 이불을 흠뻑 적셔버렸지요. 아, 정 씨의 부인이 올 시간이 다 되었는데 둘은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움직임은 더 격해지는 것이었지요. 마당이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던 그때 결국 부인이 오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부인은 방문을 벌컥 열어버렸습니다. 웬 어린 년 하나가 남편 정 씨의 위에 올라타서는 몸을 흔들고 있는 것이었지요. 부인은 순이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에 던져버렸습니다. 정 씨는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지요. 워낙 불같은 성격이었던 터라 그간 꼼짝도 못했었는데 다른 처녀랑 정을 나누는 걸 들켜버렸다니요. 속된 말로 그냥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인은 순이를 한참을 패더니 다시 머리채를 잡고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순이는 피떡이 되어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지요. 부인은 정 씨와 순이가 간통했다며 관아에 고발했고 둘은 꼼짝없이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웬일인지 정 씨의 옥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는 게 돈이었던 정 씨는 관아에 뒷돈을 주고 순이에게 죄를 몽땅 덮어씌운 것이었지요. 순이는 땅을 치며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멍석에 말려 사내들의 발길질과 무기에 얻어맞아 끔찍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지요. 한편 얼마 지나지 않아 최대감도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마님과 기철이는 둘의 최후에 마음이 좋지 못했지만 서로가 곁에 있었기에 금방 힘을 낼 수 있었지요. 평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말에 누가 너에게 해악을 끼치거든 안갚음하려 들지 말라. 강가에 앉아 가만히 강물을 바라보면 머지않아 그의 시체가 떠내려올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최고의 복수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라는 말도 있지요. 마님과 기철이는 자신을 버린 최대감과 순이에게 복수를 하기보다는 본인이 행복해지려 노력했는데요. 그 결과 마님과 기철이는 매일이 행복해졌고 최대감과 순이는 스스로 망가져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그러니 이보다 더 통쾌한 복수가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